안녕하세요. 오늘은 기업은행 면접을 대비로 한 1분 자기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25일부터 기업은행 1차 면접 실기시험이 시작될 예정인데 아마 필기 합격자들은 지금 전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. 이번에 또 역대급으로 채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낮 없이 준비하고 있고, 저도 지금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 중인데, 물론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도 중요한데 1대1 면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묻는 것이 자기소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어떻게 구성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여러 영상들이 많은데 저도 좀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현직자들의 자기소개를 3개 정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 같이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농협은행 합격자 자기소개도 한 개 있으니까 같이 말씀드리고요. 네, 그 합격자 자기소개 3개인데 정확히 말하면 2.5개예요. 한 개는 제가 반 정도가 복귀가 안 되고, 2개는 현직자들한테 2개 다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마지막에 한 개는 현직자 본인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자료가 본가에 있다 그래서 일단 절반 정도만 복귀를 했습니다. 우선 한번 첫 번째 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사람들과의 만남이 참 좋은 지원자 땡땡땡번입니다. 주변 친구들로부터 사람들을 만나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사람 만나기를 좋아합니다. 이런 성향 때문에 2년간의 학생 홍보대사 활동과 1년간의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활동을 통해서 눈치와 센스를 키웠습니다. 고객들의 수요를 빠르게 파악해 기존의 좌석 점유율보다 3배 이상의 좌석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. 또한 재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SNS 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1000명 이상의 SNS 팔로워를 모았습니다. 이 경험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스 있는 행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한 50초 정도 되는데요. 요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전에 이제 합격한 친구 얘기인데, 여학생이고 되게 성격이 밝고 쾌활합니다. 딱 보면 이제 항상 저희 그 스터디를 할 때, NCS 스터디를 할 때나 저에게 코칭을 받으러 올 때도 늘 웃는 얼굴로 나갔고, 면접 질문에 답을 할 때도 항상 웃고 밝은 모습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당연히 뭐 성향은 E고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외향적이고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할까, 내가 본인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, 이 사람들을 만나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 같다는 얘기를 실제 친구들이 한 얘기고 본인이 이제 적어서 왔어요. 근데 자기소개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거의 잘 없거든요. 그래서 귀에 잘 들릴 것 같다.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와 같은 어떤 밝음, 어떤 귀여움, 이런 게 말하는 이 합격자와 이미지가 너무 닮아있고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가자고 했고, 뭐 크게 제가 많이 바꾼 게 없습니다. 학생 홍보 대사 활동도 그렇고 1년간의 여관 아르바이트, 대학의 학생 홍보 대사는 아시다시피 뭐 고등학생들 그 견학이라든지 안내해야 되죠. 사회 보고 진행해야 되죠. 항상 맨 앞에 서서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죠. 그런 느낌이 사람들 만나는 거 피하지 않고 또 외향적이고 이런 게 드러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했고, 또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객 좌석 점유율을 높인 거, 또 홍보대사 하면서 SNS 채널을 활성화한 거, 이런 게 다 구체적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친구의 표현은 두루뭉술한 표현이 없습니다. 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했고, 표현도 소통 능력이나 이게 아니라 눈치, 센스, 그리고 뒷문단에도 눈치, 센스를 강조해서 됐고, 이 정도면 뭐 면접관들이 나쁘게 볼 게 없고 메신저와 메시지가 일치되고 조화롭다, 이렇게 가져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이런 식의 자기소개를 코칭을 하는 편입니다. 물론 꼭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.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의 성향과 나의 경험과 사례에 맞게끔 해야 되고, 또 본인이 눈치와 센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강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무엇을 어필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걸 사례로 할 건지 일반적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. 네, 두 번째 자기소개 볼게요. 두 번째 자기소개는 첫 번째 거가 되게 좀 대비됩니다.
되게 어떻게 심플하고 두루뭉술한 표현입니다. 제가 추구하는 코칭은 아닌데 이 친구는 제가 코칭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저희 NCS 스터디 멤버로 있다가 혼자 면수하고 준비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남학생이고 조금 조용하고 차분한 스타일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합격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기업은행 입행을 목표로 두 가지 역량을 쌓은 지원자 A입니다. 첫째, 고객 응대 역량입니다. 아르바이트와 은행 인턴을 통해 고객 응대 경험을 쌓고자 노력해왔고 고객 응대를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. 둘째, 회계 지식입니다. 신용분석사 자격증 취득과 강의 수강을 통해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. 두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은행에 기여하는 회원이 되겠습니다. 네, 32초 나왔습니다. 자, 이 친구 내용을 보면 고객 응대 역량과 회계 지식 두 가지를 어필합니다. 근데 고객 응대 역량은 아르바이트와 은행 인턴을 했다.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. 사례는 없습니다. 그냥 알바랑 은행 인턴 했다. 두 번째, 회계 지식. CFP 신용분석사 자격증 취득했고 임강 들었다. 끝입니다. 그리고 공부했다.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경우에는 면접관이 듣기에 너무 차별성이 없어요. 임팩트도 없고.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면 꼬리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꼬리 질문 준비해야 되고 앞에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서도 뭐 고객 좌석 점유율을 3배 이상 높였다. 이것도 실제 어떻게 높였는지, 예를 들면 좌석 점유율이 몇 %였는지 몇 %,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겠죠. 특히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경우에는 더욱더 꼬리 질문이나 압박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했고 문제는 이렇게 해도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텍스트만 보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텐데 앞에 게 좀 더 나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으세요. 이건 계속 얘기하지만 너무 노멀하죠. 그냥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얘기한 거고, 근데 제가 보는 포커스는 결국 면접은 자기소개도 잘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가진 능력이,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1분 자기소개는 12분, 13분 동안에 첫 번째 문을 여는 거라서 중요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어떤 평가의 내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, 발표 면접, 토론 면접, 또 1대1 면접에서 그 사람의 전반적인 느낌을 보는, 그래서 이 친구는 좀 차분함, 안정적인 어떤 고객 응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. 물론 이제 발표나 토론도 잘 했겠죠. 차분하지만 어둡고 그늘지지 않았고, 뭔가 이 친구는 이제 온화함이 있습니다. 이제 인상 가지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지만, 지금까지 제가 합격시킨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도움을 안 줬더라도 스터디 출신으로 합격한 중에 전체적인 인상이나 그 사람이 가진 느낌이 어둡고 그늘진 사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밝거나 차분하고 온화하거나, 근데 이제 어둡고 그늘진다든지 좀 세 보인다든지 이런 게 물론 이제 외모에 대한 그 편견일 수 있는데, 그런 느낌이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본인이 할 얘기를 차분하게 잘 하거나 밝게 잘 하거나, 이 두 부류입니다. 제가 이제 기업은행 면접 코칭 40분짜리 영상에도 요 얘기를 강조드렸는데, 본인이 그런 단점이 있거나 혹은 뭐 단점이라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 면접에서는 그게 단점일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런 것을 지적받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최대한 밝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1분 자기소개는 절반 정도만 뽑게 됐는데 이거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눈썰미와 말주변이 좋은 지원자 땡땡땡번입니다. 저는 눈썰미가 좋습니다.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두리번거리시면 화장실 찾으시는구나, 오타네요, 알아채고 화장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. 달걀락 소리가 나면 리필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리필을 해드렸습니다. 뒤로는 그 말주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복귀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요. 여기 오타가 2개나 있거든요. 그냥 이대로 편집 안 하고 올리겠습니다.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. 급하게 하다 보니까. 그리고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은데 임플란트 때문에 발음이 조금씩 셉니다.
저 아저씨 저렇게 해서 어떻게 코칭하나 하는데 코칭은 잘 합니다. 이 친구도 이제 3년 전에 합격했는데 이때는 코로나 막 터지고 시작이어서 지금처럼 이제 릴레이 면접 기본 할 건 다 했어요. 기흥연수원에 가서 다 했고, 이 친구의 참 좋았던 점은 눈썰미와 말주변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. 앞에 이제 첫 번째 합격자가 눈치와 센스인데 그 친구가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제가 소개시켜 줘서 그걸 약간 벤치마킹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보통 우리가 소통 능력이 좋다, 관찰 능력이 좋다, 뭐 은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은행 인턴이나 실습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 알바하면서 본인이 했던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. 근데 너무 쉽게 들어오지 않은가요? 그런 게 이 친구의 자기소개 가장 강점이었고, 말주변도 이 앞에 눈썰미와 같은 비슷한 느낌을 했습니다. 저의 이런 눈썰미와 말주변으로 기업은행에 입행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, 표현, 사례 위주의 자기소개가 우선 면접관에게 쉽게 잘 들립니다. 성실하다, 책임감 있다, 소통 능력, 관찰 능력,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보다 표현도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, 뭐 아까 이제 달려드는 강아지 같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좋잖아요. 그게 나의 어떤 성향이나 능력을 쉽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선호하고, 여기는 없는데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리면 똑같은 표현을 3번 정도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. 아마 제 기억에는 안녕하십니까, 참 좋은 기업은행에 입행하고 싶은 참 좋은 지원자 땡땡땡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참 좋은 기업은행, 참 좋은 지원자, 그리고 또 마지막에 참 좋은 기업은행에서 참 좋은 지원자가 꼭 행원이 되어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 참 좋은이란 말이 참 좋게 들렸어요. 근데 앞에 시작할 때 강조하고 뒤에 마무리할 때 또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언어적인 센스고 본인이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좋고요. 근데 이거 고민하는데 시간은 뭐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. 아까 두 번째 합격자처럼 그냥 노멀하게 하고 뒤에 다른 질문, 뭐 금융, 직무, 은행 혹은 기타 인성 상황 질문 등의 준비를 잘해서 최대한 본인이 가진 인성이나 이런 성격적인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네, 추가로 농협은행 합격자, 작년 합격자인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나눔의 정신과 전문성을 갖춘 땡땡번 지원자입니다. 고등학생 때는 장애인 시설 봉사를, 대학교 때는 교육봉사단에 들어가 여러가지의 주제로 활동을 기획했습니다. 또 러시아 해외봉사, 타행봉사단 등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. 한 번의 인턴과 현장 실습 경험으로 직접 고객님을 응대하며 태도를 배웠으며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했습니다. 향후 이 나눔의 정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점 고객님들의 소리를 잘 받아들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행원이 되겠습니다. 네, 39초 정도 나왔는데요. 간결하죠. 두 가지를 어필했습니다. 나눔의 정신과 전문성. 네,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, 대학교 때 장애인 시설봉사, 또 교육봉사단 등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. 또 러시아 해외봉사,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봉사활동 많이 한 건 본인이 가진 강점이고, 뭐 나눔 실천, 또 요즘 뭐 모든 은행들이 ESG, 대기업 공기업들이 ESG 강하고 S에 해당하는 사회적 책임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필하기 괜찮습니다. 두 번째는 인턴 한번 했고 현장 실습 경험으로 고객 응대해 본 경험이 있다. 그래서 이 전문성을 회계적인 전문성이라기보다 고객 응대의 경험이 있는 인턴과 실습, 네,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고객 응대에 대한 전문성, 또 금융분야 전문성 키우고자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건 약간 이제 첫 번째 합격자와 두 번째 합격자의 중간 정도 되죠. 이것도 귀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뭔가 명확하게 이 친구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고 이 친구도 차분한데 좀 밝아 보이는, 남학생은 차분한데 조금 안정적인, 네, 그런 느낌입니다.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서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만,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걸어오는 것, 표정, 저와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이 사람이 보여주는 자세에서 느낍니다. 근데 그거는
저처럼 이제 면접 코칭이나 사람을 계속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인상과 말톤에서 느낌이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평가가 가능하죠. 그러면 이런 느낌이면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 같다는 게 좀 되고, 취준생들이 가진 느낌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면수를 할 때 피드백 받는데 부분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맞지만 정밀하고 디테일한 평가의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본 저와 같은 이제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네, 이렇게도 됩니다. 지금 이제 총 한 4개 정도 자기소개를 말씀드렸는데, 마무리 드리면, 일단 본인이 어필할 장점과 강점을 정리하십시오. 소통, 눈썰미, 관찰력, 꼼꼼함 모두 좋습니다. 어쨌든 내가 어필할 거 없으면 제 영상에 필살기 없을 때 어떻게 어필할 건지 그 영상 찾아보시고, 안 되면 인성적인 측면, 성격 이렇게라도 어필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를 어떻게 어필할지,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지, 사례를 갖고 와서 사례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서 어필할지, 네, 표현을 또 어떻게 할지 고민하셔야 되겠죠. 오늘 제가 아니어도 여러 영상들을 보면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고, 가장 좀 세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와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적합하고 조화로워야 됩니다. 다른 사람 거를 차용해서 따라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내용이 되면, 예를 들면 그거 아닌데 저 외향적입니다, 소통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맞지 않죠. 그거 아이거나 아니면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관찰력이 있거나 꼼꼼하거나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, 외향적인 친구들은 소통력이 좋고 고객 응대력이 좋고, 네, 은행원이 무조건 고객 응대를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, 외향적이거나 MBTI E형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. 내성적이어도 차분하게 실수하지 않고 도장이나 인감도장, 신분증 다 잘 챙겨 드릴 수 있고 이런 걸 어필하시면 되니까, 너무 고객 응대나 E형 외향적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 하시고,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, 오히려 이제 어둡고 그늘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도록, 네,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. 네, 제 유튜브 영상에 이 영상 말고도 합격자가 본인 등판한 일문 자기소개 영상이 2개 있고, 그 외에 아까 말했던 필살기가 없을 때 보면 좋을 만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좀 다른 거 참고하시고, 면접 잘 준비하셔서 일단 실기시험 1차 면접 잘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